전세발 위기 온다. 제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말입니다. 점점 위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점점 위기로.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부동산발 위기 온다를 핵심 뉴스로 다뤘습니다. 또 어떤 지표가 바뀌었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놀라울 일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요. 전세금 대비 변제액입니다. 1조가 넘었어요. 1조 565억 원입니다. 전세금 대비 변제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전세금이 떼인 돈이 1조 565억 원이란 뜻이에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주거든요. 바로 이 대신 주는 금액, 이게 대위 변제 금액인데 이게 1조 565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예요. 제가 위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작년에는 1조가 아니었거든요. 작년 2022년을 보면 9,241억 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그전으로 쭉 가보자고요. 그전으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금 대위 변제액이 34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에 535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837억 원, 2020년에는 4,415억 원으로 엄청나게 뛰죠. 그러다가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이게 시행이 되자마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시행이 되니까 지금까지 2년간의 전세 계약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거는 4년간이 기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이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올렸는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폭등이 급락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굉장히 올려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변 시세는 쭉쭉 떨어지고 그러면 전세금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역전세가 발생을 합니다. 역전세. 다시 말해서 내 전세금이 주변의 시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요 전세금 내달라 하면 집주인이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말입니다. 1억, 2억, 3억, 4억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중산층의 삶이라는 게 뭐 1억, 2억, 3억, 4억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느냐? 이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 전세금 대위 변제액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5,040억 원이 말입니다. 2022년에는 9,241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2023년이잖아요. 벌써 5월인데 1조 565억 원입니다. 5월인데 아직까지 말입니다. 올해가 많이 남았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엄청 길게 남았습니다.
진짜 이대로 간다면 전세금 대입 변제 금액이 3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지금 5월까지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발 위기, 역전세발 위기 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역전세, 내 전세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것, 이거 위험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2022년 4월 기준으로 말입니다. 전체 전세 가구 중에 52.4%인 102만 6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전체 전세 가구 중에 역전세 위험 가구는 25.9%밖에 안 됐습니다. 51만 7천 가구.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2023년 4월에는 102만 6천 가구까지 갔으니 이게 엄청 커진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깡통 전세는 또 어떻습니까? 깡통 전세. 깡통 전세는요. 쉽게 말하면 전세 가격이 집값에 적어도 70% 이상 그렇게 넘어가는 걸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이 깡통 전세도 위험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2022년 1월에는 2.8% 5만 6천 가구였는데요. 지금 2023년 4월에는 8.3% 적어도 말입니다. 16만 3천 가구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당장 위협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변 시세보다가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위기가 그냥 한 방에 내리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리칠 수도. 그러면 여러분 깡통 전세가 이렇게 심각하고요. 역전세가 이렇게 심각하면 전세금 대입 변제액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면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전세금 대입 변제를 하는 주택도시보전공사 지금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손익 추이가 3,62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2,700억이에요. 올해는 이게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금 대입 변제액이 1조가 넘어선 상태에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정부가 주택도시보전공사 휴거에다가 돈을 계속 불어넣어 준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적자가 점점 커지면요.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험의 시기가 더 빨리 다가오지도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악은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요. 만기 도래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6만 1,508가구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중에 역전세 가구 수가 44.6% 2만 7,429가구라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요. 결국 말입니다. 전세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전세발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요. 이게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 돈을 돌려줘라.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이게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DSR 40%를 상향 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습니다.
지금 깡통 전세도 워낙 많고요. 비중이. 예, 역전세도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요. 안 그래도 가계대출이 많은 데다가 이게 보정보험에 가입한 전세금은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 도시주택보전공사의 어떤 파산은 정부가 막는다 손치더라도요, 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한꺼번에 터진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부동산의 어떤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은 부동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4주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요. 이게 부동산 위기가 결국은 보정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주택도시보전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자본금을 늘려서 막아준다고 이야기는 하나 보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많은 전세금들은요. 결국은 금융 충격으로 다가가고요. 그 금융 충격은요. 부동산 발, 역전세 발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쉽지 않게 보입니다. 앞으로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요. 매달 역전세가 평균 5만 3천 건씩 도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막아낼지 저는 좀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오죽했으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정부에서는요. DSR을 임대사업자 내지는 이게 돈을 못 내주는 그런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할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시장에는요. 크고 작은 위험이 있지만 하반기에 이 금융에 대한 충격이 점점 커지는 그런 회색 코뿔소가 여러 마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회색 코뿔소도 보이는 것 같고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회색 코뿔소도 보이는 것 같고요. 역전세에 대한 어떤 회색 코뿔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뻔히 보이는 큰 위험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뻔히 보이는데 회색 코뿔소가 달려와서 받으면 피하지 못한다. 그만큼 큰 위기란 뜻이에요. 그런 위기가 지금 우리 곁에 상존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다가올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동시에 몰리는 복합위기 상태가 아직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